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주식입니다. 카카오 주식 제가 영상으로도 또 올려드렸었죠. 좋은 모습들 잘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앞에서 물론 많이 기사화되고 뉴스화되고 떠들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실제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고 매도 압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오히려 많다.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주식시장 상승과 함께 오늘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높다 보니까 지수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왔고, 앞서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 같이 동반해서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낙폭 자체는 카카오가 좀 더 깊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동안에 워낙 많이 깊었었기 때문에 뭐 반등도 이렇게 좀 강하지 않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만큼은 또 2차 전지 쪽으로 뭐 워낙 지금 강세가 붙고 있는데, 그러면 왜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강세가 강하게 좀 붙어 있는지 그 부분들 한번 주목해서 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그림들이 내일 또는 모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럼 더 이어질지도 한번 같이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역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는요, 앞에서 이제 그 우수수 이렇게 막 무너지면서 미끄러져 내려갈 때 36,000원 이제 거의 다 근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6,000원 이제 다 왔다. 다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월간 차트에서 36,000원에 대한 지지력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영상들은 꼭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11월 달 좀 반등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매수 신호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수 신호가 잘 나오고 있고요. 이번 달 15% 올랐어요, 투자자분들. 이번 11월만 놓고 봤을 때 15% 올랐어요. 전달은 15% 빠졌죠. 예, 종가는 이제 13% 정도 빠졌는데,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전달 기준 대비해서 카카오가 이번 달 하락폭을 다 만회했죠. 예. 그러니까 단 며칠 한 2, 3일 사이에 그냥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저번 달 하락폭을 다 저기 회복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혹시 이거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장중 고점은 거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카카오가 지금 뭐 더 날라가가지고 막 6, 7%, 10% 가지 않아요. 예, 아시겠죠? 예, 오늘 고점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또 지금 보시고 막 따라 들어갈까봐 저는 걱정되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앞서서 이렇게 쭉 흘러내릴 때는 매도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았었고, 자, 오늘은 최근에 이 매수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강하게 좀 치고 나왔었잖아요. 예, 중요한 건 이 비중 확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등락폭이 이렇게 있을 때, 크게 올라올 때 매수 타이밍들을 잘 잡아줘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비중 확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올라올 때 지금 이거 쫓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쉬어 가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지금 보세요. 완전히 그 넘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 아직은 이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가 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카카오 이제 간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더 뛰어 오를 수도 있고, 예, 지수가 하루 더 오르면 더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섰다 이거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등,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다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질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돌려 세워줄 거냐인데, 뭐 가격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놓고 보면 60일 추세선을 넘어갔을 때 우리가 우상향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에 앞서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고점을 넘어가느냐, 예, 또는 이 전저점을 높여주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추세 상승으로 갈 때는 신호들이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고점을 단계적으로 좀 높여주고 저점이 단계적으로 높아질 때 우리가 우상향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카카오만 놓고 보면 일단은 직전 고점이 여기였죠. 그리고 고점이 여기잖아요. 저점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자 근데 저점이 단계적으로 조금 높아졌죠. 앞서서 조금 높아지면서 이렇게 툭 치고 나왔는데,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여기 봐야 되겠네. 여기 직전 고점 여기를 오늘 일단은 돌파를 해놨단 말이에요. 오늘 해놓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차피 갈 자리가 이제 많지 않고, 아쉽게도 오늘 이 정도 수준에서 보이겠지만, 일단은 직전 고점을 넘겨놨기 때문에 내일이든 모레든 만약에 주가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입장에서는 당장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투자자분들이 비중 확대하거나 신규 매수하거나 이걸 고려하셔야 돼. 대신에 또 손절이라든가 이런 건 짧게 가시는 분들, 뭐 중장기로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여기서 손절 잡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림에서 가격 조정이 이 정도 나오면 여기서, 예, 딛고 올라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절 라인은 이런 데 짧게 다시 터져서 주가가, 예, 하방으로 다시 내려갈 때, 예, 매도 신호가 다시 발생될 때, 그때는 비중 조절 좀 하더라도 그에 앞서서 우리가 매수 신호가 떠 있는 상태에서 주가 조정 나오면서 반등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딛고 올라설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점들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고점을 한번 높여놨고 저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이 우상향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적으로는 카카오가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거나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해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예, 어쨌든 우상향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조건들은 만들어진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렇게 뉴스나 기사에 막 악재들이 막 쏟아질 때,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예, 힌트를 드렸잖아요. 반대로 막 호재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나올 때 너도 막 카카오 사라 권유할 정도로 뉴스나 기사나 뭐, 예, 카카오에 대한 좋은 얘기들 엄청나게 쏟아질 때 그때 조심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시기였고, 지금은 악재가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저 김범수 의장 뭐 하느냐 좀 나와서 이제 죄송하다 사과 좀 해야 되고, 비상경영 체제 오늘 뭐 아침에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준법감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나와서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해왔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아날 여지가 없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김범수 의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발언하고, 또 구속될 사람들은 빨리빨리, 죄송스럽지만 일단은 구속된 거 잘못된 거는 빨리 들어가야죠.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결과들이 딱딱딱 나와주면 악재들은, 이런 악재들은 해소니까. 예. 앞으로 카카오는 그러면 미래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뭐 주식시장은 우리가 과거를 보고 데이터 분석은 가능하지만 뭐 과거로 우리가 회계서 주가를, 항상 주식은 현재와 미래뿐이잖아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가격은. 그러니까 현재부터 미래로 놓고 봤을 때 카카오가 더 오를지 빠질지 뭐 그 수준을 우리가 비교 평가 분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실적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실적. 예.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 GDP를 우리가 놓고, 경제 성장률, 예, GDP를 놓고 우리가 보통 평가하잖아요. 그 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라든가 앞으로 성장성을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지수의 미래 전망을 보려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GDP를 봐야 돼요. 이 실적이,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에 대한 어떤 그런 무역 수지도 마찬가지죠. 잘 나왔을 때, 무역 수지가 잘 나왔을 때 결국은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 GDP가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지 코스피 지수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카카오도 실적들이 앞으로 뭐 좋아지느냐라고 놓고 보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좋아진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악재들이 많이 겹쳤고 내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더 투자 심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진 건 맞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이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카카오 뭐 차라리 그럴 거면 더 많이 빠졌으면 좋겠다. 뭐 2만 원 갔으면 좋겠다. 저거 만 원 갈 거다. 뭐 아니면 뭐 카카오 막 손절매 하고 싶다. 손절했다. 뭐 이런 분들도 막 나오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예요?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극에 달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 있다는 얘기는 이거 이제 그래 개인 투자자들 좀 빠져나가고 이제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바닥이 나올 때가 됐구나. 라고 우리가 오히려 해석하시는 게 맞다. 원래 공포의 매수, 환호의 매도예요. 주식이라는 기본은. 근데 그게 공포가 극에 달하 있는지 아니면 그 환호가 지금 최절정에 달하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장은 뭐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 뭐 우상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달린다 이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다만 낙폭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설명드릴 텐데, 카카오가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지수 여기 상위 주식들 가운데서는 좀 높았죠. 비교적 1%대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공매도 비중은 우리가 기준이 5%예요. 그래서 5%가 넘으면 공매도 비중이 높다라고 평가하는데, 카카오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가운데 대부분 공매도 비중은 대략 한 0.5% 전후가 많고요. 뭐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들은 뭐 워낙 낮죠. 공매도 비중 자체가. 근데 이제 카카오가 한 1%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카카오가 대체로 좀 비중이 높았죠. 공매도 비중이. 그럼 그렇게 보면 공매도는 결국은 공매도 쳤다가 나중에 환매수해서 다시 되팔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쇼커버라고 하는데, 쇼커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공매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시 되사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아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올 여지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럼 카카오는 당분간 뭐만 중점적으로 투자자분들 보시면 돼요. 추세가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면서 다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당장은 대략 한 여기 전저점 있죠. 한 37,000원, 37,300원 정도, 이 가격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여기를 다시 꼬꾸라지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직전 고점은 한번 갱신해 놨고,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요 추세 요거 잘 유지하고 간다면,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는 시기는 대략 한 4만원 전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영상으로 매매 신호는 의견을 드릴 테니까 타이밍 보시면서 이런 매매 신호를 보면서 비중 확대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이게 바닥이다, 뭐 고점이다, 이런 관점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풀매수, 풀매도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비중 조절을 해 나가세요. 비중 조절.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 나는 한 30% 정도는 유동적으로 비중 조절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조금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30% 비중 가지고 카카오를 사고 팔고 해가지고 평단가를 꾸준하게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카카오가 6, 7만원, 8만원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익 전환 가능하다라는 얘기 말씀을 많이 드려왔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한 5, 6% 정도 수준에서 오늘 뭐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하지 않죠.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것은 뭐 주말에 나왔었던 이슈는 아무래도 삼성과 뭐 이재용을 비롯한 뭐 이부진 뭐 이런 아들 딸들 일단 상속세 관련해서 갚아야 되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제 갚아 나가고 있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또 주식을 또 매도해야 되는 그 매도 신청을 또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지수를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억누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럼 이 빈틈에서 지수는 크게 당겨야 되잖아요. 오늘 2차전지 강세의 이유는요. 오늘 2차전지 강세의 이유는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 대장 삼성전자 제외하면
LG 엔솔이잖아요. SK 하이닉스는 그렇죠. SK 하이닉스까지 감안하면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삼성전자를 잡아놓고 있어야 되니까 발목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오늘 급등할 거는 LG 엔솔하고 SK 하이닉스를 끌고 올라가는 게 시장에서는 지수 끌어당기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죠. 얘네만 붙잡고 올라가면 되니까 다 잡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LG 엔솔,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렇게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주로 이제 2차전지와 그룹 주식들 세게 강하게 수급 갖다 밀어 넣으면서 지수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늘 코스피 지수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 주식들 집어 끌어당기면서 포스코 DX, LNF 다 마찬가지예요. 매수 신호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이들 종목들 끌어당기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외 주식들 뭐 안 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수급들이 저쪽으로 쏠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 왜곡 현상이 다른 주식들에게 좀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주식이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지수가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2차전지 쪽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오늘 다른 종목들이 대체로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완성차 이렇게 현대차나 기아, 뭐 네이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카카오는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공매도에 대한 금지 효과도 분명히 저는 카카오의 수급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앞으로 그러면 당분간은 카카오가 크게 지수 부러지면서 같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 나올 것으로 전 보여지고 큰 틀에서는 지금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달 상승 목표치를 뭐 그래도 한 5만원대 정도까지는 좀 더 넓게 내다보고 여기 5만원 정도 그럼 지금부터도 한 14% 위로 가격이 보이거든요. 그럼 위로 이번 11월달 상승 목표치를 그 정도로 한번 내다보고 조정 나올 때 잘 비중을 확대해 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들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올해 이제 12월달 뭐 11월 12월 이제 약 한 두 달 채 조금 안 남았는데 이런 5만원 정도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들을 좀 그려준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좀 기대할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10년선에서 연간 차트에서 10년선 이제 10년선 여기 녹색 선이거든요. 대체로 이제 성장 주식들 고성장 기업들은 주로 10년선에서 많이 브레이크 걸리고 많이 잡아줍니다. 저가를 잡아주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도 보면 꾸준하게 10년선을 잘 이탈하지 않아요. 눌림목을 항상 10년선에서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년선에서 지금 브레이크 걸리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10년선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12월 달까지 놓고 봤을 때 연말 마감이 최소한 그래도 한 요 정도 가격 수준 이상에서만 좀 만들어 준다 그러면 내년 2024년도는 카카오의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카카오 뭐 6, 7만 원 이상, 8만 원대도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저는 이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한 5%, 6% 가까이는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모습들 하반기까지 좀 이어지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너무 급하게 이렇게 딱 떴다라고 해서 막 쫓아 달라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매일같이 기회는 온다. 내가 최대한 가격을 어느 정도 가격에서 잘 싸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도 싸긴 쌉니다만 투자자분들 조금 시간차를 두고 너무 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고 카카오 주가는 앞으로도 제가 매매 신호, 화살표 매매 신호 의견 드릴 테니까요. 비중 잘 따라다니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여기서 분석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